새벽 5시 12분, 강남 한복판에 불빛이 하나둘 꺼져갈 즈음, 이찬원 매니저의 휴대폰 화면이 요란한 진동과 함께 번쩍였다. 발신인은 영탁의 집관리인. 형 탁형이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짧고 급박한 음성 메시지의 매니저는 잠결에 신발을 거꾸로 신은 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섰다. 아직 빗방울이 촉촉이 남은 회색 새벽길을 뚫고 도착한 영탁의 아파트 로비에는 환수가 6칸을 번쩍거리는 동안에도 매니저의 심박수가 꺾이지 않을 만큼의 긴장감이 흘렀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묵직한 기타 하드케이스가 문틈에 걸려 쿵하는 소리를 냈고 거실 바닥에는 작업 중이던 악보 뭉치와 미처 정리되지 못한 영양제 병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소파 한켠에 힘없이 기울어 앉은 영탁. 순간 머리를 스친 건 혹시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지만 가까이 다가가 본 그의 손에는 아직 미완성의 가사가 끼적여진 메모지가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다. 깊은 한숨과 함께 다가온 옆집 경비원과 동시에 달려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영탁의 어머니였다. 반려견 사려며 미숫가루며 이것저것 담긴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또 밤새 어찌하고 울먹이듯 말하는 순간 영탁이 천천히 눈을 떴다. 안도감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을 본 매니저는 서둘러 수건에 물을 적셔 이마를 식혀주며 형, 팬들 걱정하니까 휴대폰만이라도 켜줘요라고 속삭였다. 사실 두 사람의 이 새벽 대작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음원 사재기 논란, 소속사 분쟁, 과로 스케줄 악순환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영탁의 지도엔 연필로 지운 듯한 공백이 생겼다. 그럴 때마다 이찬원 측 매니저는 심야 호출 1순위 전랑망에 이름을 올리고 이찬원 자신은 해외 일정 중에도 제토홈으로 얼굴을 비추며 우리 아직 안 졌다고 먼저 웃어주곤 했다. 그런데도 이번엔 예감이 사뭇 달랐다. 영탁이 며칠째 악보만 뜯어보다 끼니도 거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이찬원이 직접 새벽 비행기를 탈 계획까지 세웠을 정도였으니 매니저는 급히 소속사 의무지원팀에 연락해가니 혈압계를 챙겨오게 하고 영탁에게는 따뜻한 생강차를 억지로라도 한 모금 삼키게 했다. 그 사이 어머니는 거실에 흩어진 빈 영양제병을 모아 쓰레기 봉투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노래가 목숨 같아도 목숨이 먼저다. 그 말을 들은 영탁이 순간 눈을 질끈 감다가 다시 뜨면서 애써 웃었다. 엄마 나 이번 곡만 끝내면 하지만 미안함이 배어나온 한숨은 여전히 거실 공기를 무겁게 했다. 그때 이찬원이 전화를 걸어왔다. 화면 속 그는 이동 중인 차 안에서 급히 이어폰을 꽂은 채였다. 형 가사 빈칸 채우는 거 나도 좀 도와주라. 하루 종일 비워둔 멜로디가 있어. 짧은 농담에 영탁이 씩 웃으며 그래 알겠어. 근데 오늘은 좀 자고라고 답하자 이찬원은 약속했다. 잠부터 자고 가사 쓰게 하고 손가락으로 하트를 그렸다. 전화를 끈 차 거실에 퍼져있던 긴장감이 툭하고 끊어진 것처럼 가벼워졌다. 영탁의 어머니는 매니저에게 동그랗게 웃으며 꾸기가 참 착해. 애는 티 안 내도 속정이 깊잖아요 우라고 말했다. 매니저가 진짜 깊죠. 문제는 그 깊이가 가끔은 본인 체력보다 깊어서 나며 머리를 극적였다. 그 말에 어머니가 피식 웃었다. 둘 다 똑같다. 그래서 서로 끌어주는 거지. 그리고 그녀는 부엌 싱크대 아래에서 오래된 보온병을 꺼내 들고는 흐르듯 말했다. 이왕 온 김에 새벽죽이라도 끓여야지. 냄비에서 퍼져나오는 쌀뜨물 향이 집 안가득 퍼질 때쯤 영탁은 베개를 머리맡에 누인 채 잠들었고 매니저는 거실 한쪽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검색창에는 우울 완료곡 가이드 이찬원이라는 키워드가 남아있었다. 바로 그 시각 경기 동부지역의 골목길에서는 전혀 다른 영웅 시나리오가 진행 중이었다. 이찬원 팬카펫 영웅시대 회원 40여 명이 새벽 공기를 헤치며 연탄 5,000장을 한 장 한 장 지게차로 옮기고 있었다. 팔 아픈 거 노래 한 곡 들으면 끝이야. 라며 휴대폰 스피커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틀어놓은 60대 회원. 자, 화음 파트 나눠서 들자. 하고 젊은 회원에게 손짓하는 20대 대학생 회원. 간밤에 애 어린이집 행사 준비하다가 잠도 못 자고 달려왔다는 워킹맘 회원까지 세대와 직업.
사는 곳을 뛰어넘어 한 사람의 목소리를 매개로 모여든 얼굴들이 검은 연탄재 속에서도 반짝였다. 남양주시 복지재단 오상현 대표는 현장에서 직접 모자를 벗고 이 추위에 이만큼의 온기를 채워주시는 건 기정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팬들은 웅이 형이 매년 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손사래를 쳤다. 사실 올 6월 이찬원은 자신의 생일을 맞아 소속사와 함께 1억 원씩 총 2억 원을 기부했고 코로나 이후 끊이지 않았던 꿈을 주는 과일재단 기부도 1억 원 단위로 이어져 왔다. 그 선행의 도미노가 팬덤으로 번져 기부 릴레이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중이었다. 팬덤 리더들은 자조적으로 우리의 월급이 곧 웅이의 통장이라고 농담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확실한 동력이 자리한다. 우리 가수는 무대를 내려온 뒤에도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이다. 영웅시대 회원들은 연탄에 붙인 손글씨 스티커에 따뜻한 노래에 따뜻한 불씨 담아드려요라고 적어놓았다. 언뜻 보면 감성 충만한 메시지지만 그 안에는 1억 원짜리 광고보다 강력한 브랜딩 파워가 숨어 있다. 팬이 주체가 되어 선행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 콘텐츠가 지역 언론과 SNS 타임라인을 타고 퍼지며 이찬원이라는 이름을 끊임없이 호명하게 만든다. 한음악산업연구원은 이를 두고 팬덤 주도형 캣살 사회공헌 모델이라고 정의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선행이 단지 이미지 메이킹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남양주시 복지재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웅시대 이름으로 기부된 후원금 현물 규모는 약 6억 7천만 원. 이 가운데 약 74%가 팬들 개별 단위로 흩어져 있다. 즉 중앙에서 대규모 모금을 한 번에 몰아주기보다 개별 회원이 생활 반경에서 필요한 곳에 직접 전달하는 분산형 구조다. 연구원들은 이를 적시적소 기부의 실제적 모델이라 평가한다. 직접 신발을 신고 현장으로 가서 노래 가사 한 줄에 담긴 숨결 그대로를 손에 쥔 채 전한다는 의미. 이렇듯 무대 안팎에서 뜨거운 선순환이 돌아가는 동안 이찬원은 지상파 단독쇼 아이미로로 1위를 찍은 시청률 그래프를 뒤로하고 새 정규앨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이번 작품은 퍼펙트 서스펜션이라는 가제 아래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기타 리프, 오케스트라, 일렉트로닉적 브레이크 다운까지 한데 섞는다. 그의 팀은 3분 30초짜리 감성 도장 대신 12트랙짜리 한 편의 영화라며 귀띔했다. 녹음 막바지에는 코러스 세션 대신 팬이 부른 떼창 라이브 음원을 샘플링의 이뎀적 하이라이트에 얻는 실험도 거론된다고 한다. 만약 이 트랙이 실제 음원에 적용된다면 팬덤과 아티스트가 공동 제작자 타이틀을 공유하는 첫 메이저 트로트 정규범이 탄생하는 셈이다. 여기에 CJ계열 방송국 관계자가 흘린 글로벌 콜라보 계획도 화제다. 알려진 바로는 스페인 플라멘코, 기타리스트와 한국 트로트, 브라질 삼바 퍼커션 세션을 3중 콜라보로 묶어 세계의 민소금의 교차점을 노래한다는 콘셉트가 핵심이다. 이 프로젝트 발표만으로 유럽 공연 기획사들이 잇따라 너브콜을 보냈으며 한 스위스 음악 페스티벌은 다시야 전통 발성의 현대 재해석이라는 주제로 이찬원을 헤드라이너 후보로 지목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영탁은 상황이 더 복잡하다. 소속사 대표의 회계미비 탓에 이중계약 문제에 휘말렸고 몇몇 방송국은 법적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출연 제한을 보류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의 한라인에는 지방 케이블부터 온라인 K트로트 경연 프로그램까지 섭외 요청이 줄여 날아든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역경서사가 갖는 어마어마한 흡입력. 두 번째, 그를 향한 이찬원과 동료들의 버팀목 연대가 만들어내는 안정감. 즉, 시장은 이미 영탁 리스크보다는 영탁 가능성에 투자하는 모드다. 그리고 그 서사의 중심을 다시 끌고 오는 사람은 매번 이찬원이다. 영탁의 집에서 일어난 새벽작전 이후 이찬원은 팬카페 라이브 방송에 짧게 등장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 가끔씩 넘어지잖아요.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누가 손을 내밀어주면 우린 다시 노래할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댓글창 하트가 초당 1300개씩 올라갔고 샵사인 넘어져도 다시 노래 해시태그가 몇 시간 만에 트위터 실시간 1위에 올랐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이 가리키는 곳은 단 하나다.
노래는 스포트라이트 아래서만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 새벽길을 헤매다 연탄을 나르는 손끝에서, 혼자 남은 거실에서, 미완성 가사 위로 떨어지는 졸음 사이에서, 그리고 팬이 건네는 휴대폰 투표 한 표 한 표 사이에서 이 노래는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영웅시대는 닉네임 앞에 온 에어베지를 달고 영탁의 어머니는 새벽죽에 들깨가루를 한 숟갈 더 넣으며 기운 차려야 내 아우랑 무대 서지라고 중얼거린다. 그리고 이찬원은 녹음 부스 안에서 이어폰을 고쳐 끼며 팬들에게 보낼 다음 메시지를 다듬는다. 버틸 힘이 필요할 때 제 노래가 잠깐 여러분의 어깨가 되어 들을게요. 그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누군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누군가는 버스창 밖으로 노을을 바라보다 눈시울을 붉힌다. 그러니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한 문장은 어쩌면 너무 단순하다. 노래가 삶을 구원할 때 그 노래를 만든 사람도 함께 구원받는다는 것. 오늘 새벽 영탁이 쓰러질 뻔한 거실에서 연탄의 검은 제 위에서, 그리고 여전히 열리지 않은 앨범의 12번째 트랙 안에서 이찬원과 영탁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같은 믿음을 공유했다. 함께 노래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렇게 또 한 번 트로트의 작은 기적이 세상에 숨을 불어넣었다.